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보시면은 선사시대부터 고대사회까지, 고대사회라면 통일신라 발해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누기가 뭐하게 막 섞여서 그렇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뭔가 사회가 제대로 정립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고려가 그렇습니다. 고려는요, 한번 펴보세요. 고려의 8번까지가 바로 정치 파트예요. 정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정치를 모르고서는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서 나오는 거지 정치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고려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9번, 10번은 사회, 11번은 경제, 12번은 문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 보고 있습니까? 고려 봤죠? 잘 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선이 나오는데요. 와, 조선은 일단 요거 써놓으세요. 5문항. 20문항 중에서 5문항이면 엄청 나오는 거예요. 한 시대가 5문항이다. 그러니까 조선을 못 맞추면 안 돼요. 다들 근현대 막 이러고 있지. 사실 근현대가 얼마나 양이 많은데요. 근데 근현대 다 합쳐야 사실 6문제, 7문제밖에 안 되는데 조선이 그만큼이라니까요. 조선을 모르면 안 돼요. 조선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여기 7번까지 북벌론과 북학론까지가 여기까지가 조선의 정치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 뭔가 폭이 좀 넓어졌어. 사회, 경제, 문화가 뭔가 고려시대와는 다른 거죠. 한번 적어보세요. 매우 중요하다. 8번, 9번, 10번이 사회 얘기예요. 11번, 12번이 경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보세요. 13번부터 17번까지가 조선의 문화입니다. 조선의 문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조선의 문화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조선의 문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사실 고려시대 문화는 거의 유실됐어요. 사라졌어. 고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문학작품, 그림, 조각 뭐 이런 것들인데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조선께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께 나오는 거예요. 조선의 문화를 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왕 때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왕 때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는 수준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조선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조선의 문화만 하루 정리하는 것도 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근현대 가게 되면 근현대는 이렇게 쭉 정치사 중심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경제 파트, 문화 파트가 슬쩍 들어가는 정도이지 뭐 순수한 문화 문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려와 조선이 이 두 시대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골고루 나오는 그런 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조선의 문화는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3편과 4편을 나눠서 전근대사 또는 근현대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전근대사는 이 정도 나와요. 12에서 14.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조선이 5문항인 것은 매우 큰 거죠. 그런 반면에 근현대사는 6문항에서 8문항 정도 나와요. 보통은 7문제가 많이 나와요. 7문항이. 6문항이 나올 때도 많아. 8문항은 좀 센데요. 근데 뭐 확실하게 몇 문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게 시험마다 좀씩 다르니까요. 그래서 6에서 8문항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근현대사 다들 어렵다고 난리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데 실제로 시간으로 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간 대비로 출제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응? 이건 좀 생각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점수 대비로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맞죠? 어느 부분이 너무 재밌어. 그렇다고 많이 할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1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가 나오네요. 선사시대면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록이 없는 시대가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그런 거 나누지 않아요. 알았죠? 선사시대라고 하면 보통 철기를 빼야 되는데도 그냥 구신청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4가지를 그냥 내요.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내면 또 시험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다음의 시대 이렇게 내지 저런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다. 다음의 시대의 한 풍습을 주고 그 시대의 또 다른 풍습을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석기의 특징, 신석기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그런데 공부에는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원칙이라는 게 뭐 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암기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룹핑하고 구조화시키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좋다라고 그래. 응? 공부에서 머리가 좋다는 건 암기를 기립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 그래서 뭔가 영리하게 암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머리가 좋다, 다른 말로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리해야 돼. 어떻게 외울지 그런 거.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그런 경험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시험은 좀 다르다? 양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옛날식으로 공부했다가는 큰일 나. 학교에서 공부했던 식 안 돼. 수능 그것도 안 돼. 그 정도 안 되고 여기는 약간 공부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예. 빗자루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뭔가 철거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알았죠? 아니 공사장 가서 빗자루질 하고 있는 걸 몇 년 동안 하겠어. 3년 지나도 4년 지나도 아깝다 이러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요. 쭉 구석기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주먹도끼와 집게 있어요. 또 쓴배 찌르기 있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개의 동그라미, 쓴배 찌르기 개의 동그라미. 이거 말고도 자르개, 밀개, 긁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개자가 나오는 것은 구석기인가? 도구에 개가 나오면 구석기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하다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갔는데 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러면 구석기는 개구나. 근데 맞거든요. 그래서 뭐뭐 개라고 나오면 그냥 구석기로 푸시면 돼요. 또 다음 장에 잠깐 보시면 종성 동관진 유적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유적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동굴이 나와. 동굴 유적이 사실 제일 많은데요. 그럼 동굴이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인가? 원칙이니까요. 무조건 구석기인가? 예외는 없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에도 개, 동굴, 뭐뭐 개, 뭐뭐 동굴 나오게 되면 일단 구석기로 풀어야지 라고 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소거되어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개, 동굴, 구석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저걸 갖다 하나하나 외우는 거예요. 종성, 동간지, 한분기, 굴포리.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고 있냐고.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개, 동굴, 구석기.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느낌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다시 앞장으로 보세요. 구신청철 4시기인데 처음 시기랑 이 마지막 시기는 잘 비교하지 않아요. 구석기와 철기는 너무 생활이 달라. 그러니까 이 가까운 데 있는 거 있죠. 보통 시험에서는 이걸 많이 물어요. 뭐랑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신석기와 청동기 이 두 시기가 이게 비슷하고 요 두 시기를 잘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구신청철 이걸 4개로 생각하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맨 끝에 거들은 슬쩍슬쩍 이제 붙이는 식으로 가고 가운데 거를 정확하게 외워요. 신청 이거죠. 선사시대는 신청 싸움이에요. 뭐 싸움이라고요? 신청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신석기와 청동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벌써 게임의 룰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들어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오늘 알고 갈게요. 보니까 둘 다 농사를 짓네. 근데 신석기는 작복류 농사를 지어요. 작복류가 뭔데요? 조피수수죠. 조피수수 얘기가 나오면 신석기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피수수 이외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갔어. 콩, 보리, 벼. 야, 이건 청동기로 가는 거죠. 조피수수까지는 요로 풀지만 콩보리벼가 들어가면 특히 벼의 동그라미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벼가 나오게 되면 청동기를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꼬리를 무는 그런 암기가 필요해요. 벼는 재산이에요. 맞습니까? 좁쌀을 아무리 갖다 준다고 누가 그걸 좋아해. 근데 벽씨를 갖다 주면 좋아한단 말이야. 소화가 잘 되는 배불은 그게 바로 벼잖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왜 벼를 먹는데 왜 쌀을 먹어? 그게 좋으니까 활력이 나잖아요. 네? 열량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사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 속에서 벼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벼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재산이 많으면 그 사람이 바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개념 자체에서 연결이 돼야지 따로따로 되는 거 있죠. 정보가 청동기의 특징을 하나하나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정보는 그룹핑돼야 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평등사회는 신석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석기 시대 때 유독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가 바로 이 시족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잡곡류 농사, 어쨌거나 그것도 농사니까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 곡물이 자라는 밭을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놓고 떠나. 말이 안 돼.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밭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정착하죠. 정착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면 그 동네가 같은 핏줄이 된다고. 같은 핏줄을 씨족이라고 그래요. 그 씨족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씨족이란 말은 이거는 같은 핏줄이란 뜻이에요. 아, 농사 지으니까 정착이 되고, 그러니까 시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신석기.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동기 때는 정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이 됐어. 바로 고주선입니다. 계급사회, 이건 내부적으로 계급이 높다는 건데, 사람이 야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급이 높아지면은 옆 동네를 친다니까? 또 치고 또 치고, 그래서 여러 동네를 쳐가지고 커지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청동기부터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이 움집이 있는데, 움집은 보세요. 움집. 신청철이 다 움집이야. 그런데 구석기에는 어디에 살았나 보니까 동굴 바이근을 막집이래요.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집은 집인데 막집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움집. 아, 신석기부터 움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외우게 되는 거죠. 신석기부터 움집인데 보니까 청동기와 철기는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청동기와 철기는 움집이 조금 있느냐, 움집이 많이 모여 있느냐, 이 차이점이지 뭐 바닥의 모양이나 움집의 모양은 차이가 없어요. 결국 여기도 신청 싸움인데요. 신석기와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움집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응? 그럼 이게 이응이 맞잖아요. 옆으로 쓰면 미음. 움집. 이응이 바로 원형 둥근 사각형. 그 바닥이 바로 원형일 때는 신석기예요. 그러다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청동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움집이라는 그 글자에 이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외우면은 안 잊혀져요. 움집이 원형인가 직사각형인가, 원형인가 직사각형인가,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저 움집을 저렇게 써본 사람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순서가 바뀔 수 없잖아요. 뭉 아니잖아. 움이잖아. 뭉이 아니라. 맞죠? 헷갈리지 않게 공부해야지 시험장 나오면서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아, 그거였어? 네,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 인생 걸고 하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헷갈리지 않도록 장치를 많이 해둬야 되는 거예요.